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모두가 기대했던 CPI가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니까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 마감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이제 하락 전환할 수도 있는, 방향성이 꺾일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저런 겁니다. 이게 가야 될 때 못 가면은 반대로 크게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 일단 기술적 이야기를 좀 먼저 하자면은 이 박스권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스권 정도 상단을 못 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박스권을 돌파한 착 한 꼴이 됐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말씀드렸던 자리가 4160 S&P 4180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일단 박스권 돌파한 착 했으니까 위로 더 갈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13,300 정도가 어떤 저항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못 넘지 않겠어 싶었는데 이걸 재료로 해서 13,000 뭐 거의 400 부근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단 돌파 한착 했죠. 더 갈 수 있다 봐주자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번 저항이 어딨냐, 13,500까지는 일단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봐줄 거고요. 뭐 13,500을 돌파 한착 할지는 일단 뭐 봐야 될 부분이죠. S&P는 한 4290 혹은 4300까지 열어놓는 게 맞겠네요. 그죠? 4300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뭐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하여튼 지켜보긴 봐야 됩니다. 어젯밤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렸고 목표치가 높아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변동성 지수가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장이 이제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루에 뭐 0.1%, 0.2% 움직이다가 어젯밤에 지수가 얼마나 움직인 거죠?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되긴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어떤 기회가 오거나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당장 오늘 밤부터 열심히 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밤에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겠다고 하고 있으니 일단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봐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일단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있어 볼 생각이에요. 빅스 지수 기술적 이야기 했으니까 빅스 같은 거까지 조금 좀 먼저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죠? 빅스 같은 거 어제 무려 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시원하게 밀어버렸죠. 제법 많이 빠지긴 한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못 빠지는 게 아니죠.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하 1층 밑엔 지하 2층이 있고 몇 층까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근데 이 빅스를 죽이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빅스를 죽일 거면 이렇게 천천히 짜불짜불 죽이는 게 좋긴 하다. 빅스가 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락해서 죽는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반발을 부르기가 쉽긴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급 반발을 불러낼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고 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그죠? 어젯밤에 어떤 변곡일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변곡이긴 변곡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일단 가겠다고 한 거니까. 뭐 물론 근데 어젯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본질적인 거는 딱히 바뀐 게 없어서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긴 봅니다. 근데 그죠? 본질적인 게 바뀐 게 없으니까, 본질적인 거 바뀐 거 없는데 증시가 더 올라간다라면은 그냥 뭐 약간 슈팅성 혹은 이러다 말겠지 정도로 봐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있어 볼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CPI 같은 게 나오자마자 시장의 방향성이 딱 나오고 어젯밤의 반응이 진짜다, 조금 더 확인해 보자라고 일단 그 밤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장은 위로 밀려 올라가던 방향 그대로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슈를 좀 잠깐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CPI가 8.7이 예상치였는데 8.5 나왔습니다. 뭐 코어 CPI도 0.5였는데 0.3 나왔고요. 코어 CPI가 6.1이었는데 5.9 나왔죠. 전반적으로 좀 잘 나왔다라는 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죠? 사실 어젯밤에 이미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난번에 혹은 지금 시장의 우려가 좀 지나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보다 6월 말쯤까지 해서 긴축 우려가 제법 강력했는데 시장은 좋다라고 해서 이미 반등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의 확증 편향, 여전한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 애널리스트들 혹은 증권 분석가들이 이런 경제 지표 예측치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유발이 되긴 됐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유발됐는데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일단 논리적이긴 했어요. 웬일로 논리적이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죠. 지금 인플레 우려를 시장이 하고 있는 거고 인플레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와, 0.7 정도 될 줄 알았는데 0.5가 나왔어. 와, 기쁘다. 이게 이제 어제 반응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의 반응은 시장의 반응인 거고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잘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어제 CPI 발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한마디씩 던진 건데 그거를 좀 볼 건데요. 뭐 여전히 그죠? 그 금리를 뭐 많이 올려야 된다. 23년 말엔 4.4%까지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제 CPI가 좀 낮게 나왔더라도 인플레이션 2%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것들 카시카리 총재라는 사람은 나와갖고 CPI가 하락한 건 환영하는데 연준이 승리 선언을 하는 건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CPI는 나의 금리 인상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현재 2.25인데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은 금리 그 기준금리 하단선을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2.5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2.25에서 2.5가 지금 기준금리죠. 하여튼간 뭐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그래서 뭐 연말에는 어떻게 되고 2023년 말에는 얼마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아무튼 근데 7월 CPI가 의미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노력으로 연준의 노력으로 좀 둔화되기 시작하는가?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나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 힌트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의미가.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뭐 그래요. 7월 CPI 8.5 나왔으니까 괜찮네. 근데 기쁘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준 총재들께서는 여전히 8.5도 엄청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미 다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다. 근데 일단 증시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투기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그죠? 그런 점들을 좀 투자하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야, 8.5나 8.7이나 9.1이나 솔직히 물론 9.1보단 낫지만 숫자가 물론 9.1보다 8.5가 훨씬 낮잖아요. 낮긴 나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긴축 안 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높고 우리는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CPI 2%가 된다는 게 아니죠. PCE 기준입니다. PCE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뭐 그래도 그러니까 다들 반응들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완화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연준에서 인플레 둔화한다는 증거를 더 원할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뭐 이야기하고 있다. 요게 이제 어쨌든 좀 다소 합리적인 뭐 그런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PI가 어제 조금 낮게 나왔다라고 해서 세상이 이제 달라진 게 아니죠. 아직까지 확인할 길이 멀고 아직까지 우리는 뭐 긴축에 그 여전히 계속 긴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본질적인 건 딱히 바뀐 게 없다라는 건데 요게 조금 바뀐 거죠.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물가지표 발표 전까지는 75bp 인상 가능성이 52%였는데 어젯밤에 그 물가지표로 인해서 75bp 인상 가능성이 34%로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75bp 인상과 50bp 인상이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처음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81%, 75bp가 19%였는데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나름 좀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다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여전히 75bp 인상도 할 수 있고 50bp 인상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어제 지표로 인해서 50bp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아무튼 많이 남아 있어요. 뭐 8월 말쯤에 있는 뭐 PCE 지표도 있고 오늘 밤에 당장 발표되는 뭐 PPI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지표들이 있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는 보자고요. 그 와중에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뭐 일단 오르는구나 일단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불안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S&P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나 S&P 하방 포지션 갖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거냐? 이까지 버틴다고 생각하시든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있는 어떤 뭐 요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4,300 라인 뭐 이런 데서 뭐 청산한다고 생각하시든지요. 이 하여튼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딱히 불안할 게 없겠죠. 그냥 계속 막연히 기준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 불안할 수 있는데 기준이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기준이 미래에 보니 옳았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나스닥 같은 경우 13,500에서 난 그만하겠다. 뭐 좋은 기준일 수 있어요. 뭐 그런 기준 만드시든가요. 아니면 뭐 여 위에 있는 14,300짜리를 보시든가요. 기준은 본인이 세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추세선을 본인이 딱 그어 보시고 추세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기준을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제시는 못 해드리겠는데 일단 머리 위에 저항은 어딘가에 있다. 일단 저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반응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뭐 증시 관련된 거 반도체 지수 좀 잠깐 먼저 보자면 얘도 당연히 올랐겠죠. 오늘 삼성전자 좀 회복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해요. 오늘 뭐 삼성전자 뭐 저렇게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다중 바닥형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니까 뭐 반등 올라올 수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하여튼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생각할 수 있겠고 다른 거 보자고요. 이 금리 같은 경우 반응이 좀 재밌긴 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 우려가 어젯밤에 좀 완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떨어질 만한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다 올라와 있네요. 글쎄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은 계속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반응을 한 것일까요? 저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잘 못 드리겠지만 여전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차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이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 우려가 뭐 완화된다 어쩐다 해도 일단 계속 상승 압력을 일단 받고는 있는 상황. 요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어딘가 3% 어딘가에서 몇 달 동안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많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빠지지도 않는데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방향성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삼각 수렴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금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반응을 했고요.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했겠죠. 눈에 띄게요. 왜냐면 긴축 우려가 완화됐으니까요. 근데 이게 긴축 우려가 확 완화된 것도 아니긴 해요. 어젯밤에 보시면 특징이 이제 이렇게 아래 꼬리들인데 꼬리들. 그러니까 어제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이 완화가 됐잖아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보시면 아래 꼬리가 보시면 길게 달려 있죠. 이 CPI가 발표되자마자 인플레 우려가 완화된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시장이 약간 좀 슈팅성 흐름을 좀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변동성을 좀 확대시켰다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거운 저항인 박스권 자리들을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순간적으로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너무나 순간적으로 기쁘다라고 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와서 약간 슈팅성 흐름이 당시 있지 않았나 싶고 그 순간에요. 그런 슈팅성 흐름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일단 금리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냐 싶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기가 워낙 뜨거우니까 하루 종일 그런 힘을 계속 이어나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분봉상 보면 계속 올라가긴 했는데요. 아무튼 뭐 금리 쪽 같은 경우는 저렇게 꼬리를 다는 모습도 보이긴 했다라는 거.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는데 아무튼 일단 하락 마감했죠. 50bp 올라갈 수 있다. 75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 단기물 금리들은 75 인상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50bp 올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하락 마감을 한 거죠.
물론 근데 계속 또 올라가긴 할 거예요. 50으로 올리든 75를 올리든 어쨌든 단기 금리는 계속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3개월물 국채금리까지만 한번 볼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3개월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살짝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상향. 가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수는 있겠습니다. 50bp 인상할 수도 있다며요. 어젯밤 보니까 가능성이 60%대로 올라왔잖아요. 50bp 인상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젯밤에 48%에서 66%까지 50bp 인상 가능성이 올라왔으니까 이 상승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겠죠. 요점 네, 이런 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3개월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50으로 올리나 75로 올리나 이게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만간 장단기 금리차 또 역전되고 또 뭔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일단 금리 시장 쪽을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뭐 매우 합리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중에 좀 폭락을 했었고 달러가 긴축 우려 완화래잖아요. 그러니까 긴축 우려 완화니까 일단 저렇게 반응할 수 있죠. 달러 약세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 같은 경우도 75bp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50bp 올린다라고 하니까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좀 이제 슈팅성의 냄새가 좀 나긴 났습니다. 솔직히 달러가 막 1.5%막 1.3%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하루 만에 움직이긴 좀 과도한 수치이긴 하죠. 달러가 하루 1% 넘게 움직인다. 좀 세긴 세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 꼬리를 좀 달긴 달았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라고 이거 꼬리 조금 달았다라고 해서 앞으로 뭐 급반등을 합니다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젯밤에 저점도 낮아졌고요. 고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다? 일단 계속 아래로 간다라고 봐주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조정이 더 길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어떤 기준을 갖자라 말씀드렸는데 103.7 정도 말씀드렸었죠. 아직까지 그 자리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어요. 103.7 정도 되는 자리가 붕괴돼야 달러가 완전히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한참 멀었고 다만 이제 그죠 단기적인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면 되긴 되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50bp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또 하루 사이에 50bp 올린다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럼 유로존도 계속 50으로 올리거나 계속 75로 올려줘야 이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유로존이 지금 50bp 몇 번이나 올릴 수 있겠냐고요. 그죠? 우리 그런 점 생각해 보면 하여튼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래나 저래나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일단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정이 더 이어지고 있다. 증시도 더 오르려나? 요 정도 생각하시고 밤에 일단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게 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버티면 손해가 진짜 막심하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버티시는 건 좀 곤란한 것 같다 이야기를 뭐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한국 증시 그죠? 일단은 뭐 반등 시도하겠죠. 반도체 지수 오르고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됐어요? 원달러 환율 어젯밤에 급락했죠. 사실 어젯밤에 이 원달러 환율 좀 보고 있었는데 장중에 좀 재밌다고 느낀 게 CPI 발표되고 나서 미국 선물 시장 막 난리 나고 환율하고 금리 막 움직이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뒤늦게 반응하더라고요. 뒤늦게. 다른 친구들은 이제 딱 지표 발표되고 나서 막 정신없이 막 슈팅 주면서 막 움직이는데 이 원달러 환율은 이 확실히 이 원화에는 다들 그 세력님들이 별 관심들이 없으신가 봐요. 저 멀리 구석에 있는 이상한 자산이다 싶었는지 한참 변동성 확대되고 난리 나고 나서 뒤늦게 슬그머니 내려오더라고요. 이 반응이 굉장히 느리긴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CPI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뭐 1310원, 1303원 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1307원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정상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증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좋은 거예요. 요즘에 원달러 환율 좋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 좋았으니까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하겠죠. 갭상승 출발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좀 사기일 것 같아요. 갭상승 출발해서 이제 더 잘 갈 수 있느냐는 이제 얼마나 갭상승하고 이런 거에 달려 있겠죠. 일단 갭상승하고 좋게 출발은 할 거예요. 그 유지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일단 하여튼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지금까지 급락을 했었다. 이제 오늘 갭상승 출발할 건데 일단 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하는 게 그들의 반등에는 일단 별로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하여튼 뭐 그래도 다행이긴 하죠. 이런데 자리 부근해서 그나마 뭐 반등 시도라도 한다는, 그나마 갭상승이라도 한다는 게 그나마 뭐 긍정적일 수는 있긴 하겠으나, 하여튼 일단 지켜보자고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 여기 어딘가죠. 이제 어디에서 저점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런 다중 바닥형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일단 좀 잘 보자고요. 그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급등 가능성은 일단 많이 낮아졌다. 왜냐면 어제 급락 한 방으로 일단 급등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오늘 325자리 그럼 다시 지지력 테스트 하던, 325 지지력 테스트 하거나 아니면 328의 저항을 테스트 하거나 일단 박스권 안에서 뭔가 움직이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325가 붕괴가 되고 나면 뭔가를 하시는 게 좋긴 할 거예요. 오늘 다시 아마 갭상승해서 저 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면 다시 근거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응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거고요. 하여튼 그래요. 어제 하락 한 방으로 일단 당장 급등, 뭐 폭등의 가능성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때가 중요한데, 어제 하락 한 방으로 때를 좀 놓친 측면이 없진 않아요. 아니면 굳이 오늘도 폭등할 수 있긴 있는데 뭐 엄청난 폭등을 하면 되긴 됩니다. 뭐 시작부터 뭐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갖고 막 바로 330에서 시작해서 막 대폭등할 수도 있긴 한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싶긴 하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307원에서 내려와갖고 얼마죠? 지금 1297원이죠. 1297원이니까 또다시 아래에 있는 부분에 저점, 다시 한번 여기 어딘가에 다중바닥형을 만들려는 그런 지지력 테스트를 하게 되겠네요. 지지력 만들 수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이 증시는 밀려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강세의 흐름을 보이려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 와중에 오늘 풋옵션들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하방경 직성 만들어 놓고 있고, 우리 V코스피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17 부근에서 며칠 동안 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소화할지도 잘 지켜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